코로나19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도 3만 명이 넘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감염의 위험으로 일상생활이 중단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에 처한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는 심리적인 고통으로 이어졌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 중 48%가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심리방역에 대해 이슈 분석 상심지에서 알아본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상심지에 전진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국민 개개인의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블루에 이어 멘탈 데믹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상심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와 이걸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전문가에게 듣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의 이은환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정부 성모병원의 변선정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데요. 이 박사님, 정확하게 이 코로나 블루가 뭘까요? 네, 그 코로나 블루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코로나 그리고 우울감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의 블루가 이제 합해져서 만든 신조어인데요. 최근에 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런 상황으로 인해 발생되는 그런 우울감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네. 이와 함께 그 멘탈 데믹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네. 이제 정신을 뜻하는 멘탈, 팬데믹을 합성어로 만든 신조어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의역을 하자면 이제 코로나가 그 발생해서 감염병이 퍼지듯이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도 유행병처럼 퍼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또 실제 환자들을 계속 보시니까 더 체감하실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좀 많이 늘었습니까? 어떤가요? 네, 제 진료실에서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 보이는 증상은 조금 다양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블루라는 용어에 맞게 그냥 말 그대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워낙은 이제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럼 만나서 수다 떠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가는 길, 오는 길에 햇빛도 좀 보고 이제 바람도 쐬고 그리고 운동도 좀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활동량을 유지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집에만 계시면서 굉장히 우울적해지고 재미있는 일이 없어지는 네. 그런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워낙 가지고 있던 그 불안장애, 우울하지 않고 불안한 그 장애, 예를 들어 공황장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질병인데요. 그런 공황장애의 증상이 악화되거나 아니면 증상 없이 잘 지내고 계시던 분들이 재발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네. 특히 진료실에 오실 때 항상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데 딱 마스크 쓰고 오셨다가도 제 진료실에만 앉으시면 잠시만 선생님 마스크 좀 벗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을 때 숨이 막히는 기분,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기분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공황장애의 증상이 좀 더 악화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스크의 영향도 있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네. 이 지난 9월 또 정부 브리핑에서는 코로나 블루에 대한 질병 분류 코드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과거에 메르스 또 사스로 감염병을 경험을 해보기는 했지만 그때보다도 이번 코로나 관련된 이 스트레스 지수가 훨씬 높다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그 경기연구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그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 지난 2015년에 우리가 이미 경험한 감염병 재난이었던 이제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도 약 1.5배 수준으로 코로나로 인한 그 국민적 스트레스가 높았고요. 그리고 이는 그 경주, 포항 지진과 비교했을 때도 약 1.4배. 네. 그리고 이 정도 수치는 그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 높은 수치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였나요? 상당히 좀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좀 느껴지는데요. 이 경기연구원에서 방금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실태 요 조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응답자의 47.5%가 코로나 때문에 불안과 우울을 느낀다 이렇게 또 답했다고요? 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이제 1,500명을 대상으로
그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건강 실태 조사를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7.5%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고요. 네. 이제 그 중에서 45.7%가 이제 다소 불안하거나 우울하다. 그리고 1.8%는 매우 심하게 우울하다라고 응답을 했었고요. 근데 이러한 그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이 또 연령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대의 경우에는 이제 40%, 그리고 20대가 44.5%, 그리고 50대가 52.2%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을 느끼는 비율이 점점 더 증가했었고요. 특히 이제 직업별로도 우울감을 이제 경험하는 비율이 또 차이가 있었는데요. 네네. 이제 전업주부가 59.9%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 54.3%,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가 53.4% 순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 연령별로 봤을 때 50대의 불안, 우울감이 제일 높았는데요. 그런데 또 나이나 세대에 따라서 이 우울감도 증상이나 원인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떨까요? 네, 진료실에서 보기에는 좀 실제로도 연령대에 따라서 증상도 다르고 호소하는 게 다르신 것 같은데요. 먼저 장년층을 보면 청장년층은 활발하게 경제 생활을 하시는 세대시잖아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우울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한 호소가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노래방이라든지 여가 활동과 관련된 직종은 코로나에 직격적인 타격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에 납품하는 뭔가 이제 급식 그런 재료를 납품하는 곳이라든지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거를 적자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만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자를 보면서 계속 운영하기도 어려워서 좌절을 많이 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많이 불안해들 하십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에는 한창 이제 등교를 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생활 리듬이 무너지는 때가 되게 무너지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밤 늦게까지 SNS를 한다든지 새벽 2시, 3시까지 이제 영상 통화를 한다든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다음날 이제 리듬이 깨지니까 잘 일어나지를 못하고 밤에 일어나서 또 생활을 하고 그런 생활 리듬의 문제로 가족들 간의 갈등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네네. 워낙 가지고 있었던 게임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 문제도 조금 더 심화되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년층은요, 신체적인 문제와 겹쳐져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은 층이거든요. 아까 연령대별로 이제 점점 우울감의 퍼센트도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노년층은 실제로 코로나에 내가 걸리거나 아니면 내가 걸려와서 내 남편이나 부인한테 옮기게 되면 생명의 위협이 실제로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층이기 때문에 불안감도 가장 높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집에만 계시거든요. 어르신들은. 네네.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않으시면서 활동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게 그분들한테는 실제로 근육의 손실로 이어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노쇠하시게 되면서 기분도 많이 울적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노년층으로 갈수록 위기감 자체가 다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또 이 조사에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직업별로 보면은 전업주부가 28.1%로 가장 많았고, 계약직 근로자가 25%로 그 다음이었는데, 박사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보통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수면 장애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정신적으로 힘드니까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내는 건데요. 그 말씀하셨듯이 전체 국민들 중 20.2%가 수면 장애를 경험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직업별로는 전업주가 28.1%, 그리고 계약직 근로자가 25%, 그리고 자영업자 23.3%로 분석이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계층들을 잘 아시겠지만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그리고 수면 장애도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더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잘 자기 위해서 선결돼야 되는 과제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수면이라는 거는 낮 동안에 해가 떠 있는 동안 멜라토닌이 이제 줄어들어 있다가 점점 그래도 축적이 되다가 깜깜한 밤이 되면은 뇌에서 분비되어야지만 자연스러운 수면에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낮 시간 동안 스트레스나 불안이라든지 우울감에 막 시달리던 사람들은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 체계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불면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낮에는 환하고 밤에는 깜깜한 이런 자연스러운 빛 사이클에 노출이 되어야지 수면 시계가 고장나지 않고 잘 돌아갈 수가 있는데 재택근무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 대한 이유로 낮에도 햇빛을 잘 보지 못하게 되고 밤에도 자지 못하게 되고 이런 상황들에 놓이게 되니까 수면 시계가 고장난 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네. 그리고 꿀잠을 자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 시간 동안 특정 이제 활동량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활동량 자체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잠을 잘 못 주무시게 되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네. 중요한 거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굉장히 일정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굉장히 지키기 어려워졌죠. 네, 그래서 꿀잠을 위한 여러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수면 장애가 많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잠을 잘 못 자면 이 정신 건강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몸과 정신은 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지 않고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생각보다 잘 먹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좋아지고요. 잘 자는 것만으로도 또 우울감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수면장애는 여러 정신질환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요. 정신질환의 70% 정도에서 불면증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우울증에서도요, 불면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약물 치료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잘 자야 된다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내가 몇 시간 정도 자야지 잘 자는 거냐, 아니면 내가 지금 잘 자고 있는 거냐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필요한 시간이 많이 다르거든요. 네네. 뭐 이전에 위인들 중에서는 3시간만 자도 평생을 잘 살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전에 비해서 수면 시간이 줄거나 많이 늘어난 것 모두 정신 건강에는 위험 신호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무조건 많이 잔다 이게 또 좋은 건 아니니까요. 네,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어떤 시간을 정확하게 찾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또 우울감하고 우울증하고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그렇고요. 이게 네. 어떻게 좀 다른 건가요? 우울감은 말 그대로 우울한 기분이죠. 그러니까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거는 세상사에 이제 너무나 다반사이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오늘 시험 되게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을 보러 갔는데 망쳤다. 당연히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뭐 좀 친구와 수다를 떤다든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방법으로 뭔가를 하고 나면 좋아지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우울증은 그런 우울감이라든지 뭐 불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지지 않고 2주 이상 지속된다. 그리고 기간뿐만이 아니라 그 정도도 굉장히 깊어서 나의 일상생활, 사회생활이라든지 가정생활에 내 기능에 영향을 끼친다. 그 정도까지 가면 우리는 이제 병적인 상태, 우울증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렇게 우울하다고 해서 당장 뭐 병원 진료부터 받자 사실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그래서 간단히 좀 먼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어떤 자가 진단법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우울증 자가 진단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도구는 PHQ-9이라는 도구입니다. 네. 그 9가지 증상들로 이루어진 자가 보고 척도이고요.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거나 네. 아니면 2주 이상 만사 재미가 없어져야 됩니다. 네. 이전에는 재미있었던 뭐 드라마라든지 뭐 맛있는 걸 먹는 거라든지 모두가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습니다. 기쁨을 주는 일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9번째로 나오는 증상은 자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충동인데요. 앞에 모든 증상들이 없더라도 자살 생각이 이전보다 많이 들고 그걸 조절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네. 뭐 시청자분들이 생각하기엔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뭐 몇 가지 이상 되면 이건 정말 좀 병원에 빨리 가야 된다.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 PHQ-9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을 때 정신과 의사가 물어보는 항목, 우울증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항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단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요 증상 2개 중에 하나를 포함해서
여기에 내가 해당하는 것이 5가지 이상일 때 임상적으로 우울증이라고도 저희는 보고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가보고 체크하셨을 때 앞에 2개 중에 하나를 포함해서 5개 이상일 때는 병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감염병을 점차 재난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 코로나로 인한 심리, 정신적 문제들은 이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도 커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2.7%가 코로나19 관련 뉴스와 정보를 접하며 불안을 느꼈다고 답했다. 2위는 분노였다. 8월 초 11.5%였던 분노는 8월 말 25.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불안, 분노, 우울로 이어지는 심리적 고통.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응답자의 49.6%가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심리정신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적 정신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코로나19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며 대응해왔다.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방역뿐 아니라 심리방역도 병행되어야 한다. 코로나 분노를 막는 심리방역에 대해 이슈 분석 상심지에서 자세히 알아본다. 네, 이제는 매일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지 정부가 브리핑을 하고 또 실시간 재난 문자, 뉴스까지 이 코로나 관련 정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해결되겠지 하던 게 이렇게까지 길어지면서 이제는 코로나 뉴스 자체를 듣는 이 국민들의 심리 상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박사님? 네,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이 언론에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지 또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분석 결과는 이제 가장 높았던 게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단체의 일탈 행동에 대한 원망이 22.7%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일선 의료 인력에 대한 응원이 19.2%. 네. 그리고 코로나가 지속될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 다음으로 이제 16.3%였고요. 그리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한 응원도 12.3%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확진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조사를 했었는데요. 국민의 이제 대부분이 67.3%가 확진자들을 접했을 때 위로와 동정감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반면 이제 확진자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느끼는 국민들도 16.2%나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감정이 좀 많은 것 같고 그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모습인데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마음들을 보듬기 위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 정부의 심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과거 메르스 당시에는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국민들의 이제 정신건강 대응에 있어서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라는 좀 평가를 받았었는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는 우리 정부가 초기부터 과거 메르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이제 경계 단계가 되면서 통합 심리 지원단을 이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가 트라우마 센터 그리고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 병원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이제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이제 연계 협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그리고 격리시설에서 이제 심리 상담 서비스 그리고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이제 발빠른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러한 서비스가 국민적 홍보를 좀 강화해서 더욱더 이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또 숙제들은 좀 남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이 11월 13일부터는 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좀 잘 써라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하다가 폭행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요즘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코로나에 대한 불안에서 시작이 돼서 분노로 좀 변하고 또 너무 거칠게 밖으로 이게 터져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요. 교수님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울과 분노는 완전히 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처럼 우울과 분노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불편한 감정이 안으로 향하면 우울이 되는 것이고요. 불편한 감정이 밖으로 향하면 분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 이제 공격성을,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공격성,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어 기제가 바로 투사인데요. 네, 이런 투사의 방어 기제가 자주 나오게 되면 분노가 조금 많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원래도 그 기분이 안 좋고 화가 있었는데 그게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실랑이를 벌일 일들이 생기게 되니까 마스크가 싸움의 단초가 되는 거고 그런 뉴스가 많이 벌어지는 거지. 사실 우리 사회에서 분노는 계속해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스크 자체가 어떤 그 이미 기존에 있던 감정들을 터뜨리는 기폭제 역할이 뭐 공교롭게도 됐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살률이 높아질 거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워낙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세계 1위다 이런 발표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자살 그 연령대는 노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굉장히 빈곤하거든요. 특히 70대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는 빈곤층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통계청에서 2020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 국민 중에 최근 1년간 자살 사고, 자살 생각이 들었던 사람의 비율이 5.2%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자살 생각의 원인으로서 가장 흔하게 나타났던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였던 노인 빈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 그 빈곤의 문제가 실직한 그리고 뭐 이번에 굉장히 매출이 떨어진 여러 이제 청장년층에까지 퍼질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타겟팅을 명확히 한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잘 돼서 코로나19를 극복한다고 해도 그 여파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개인에 맞춘 심리 지원도 필요하고 더 크게는 이 정신 건강과 관련한 응급 상황에 대응할 체계도 좀 필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박사님, 우리 시스템이 좀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과거의 경험들을 돌이켜보면 이제 이러한 사회적 재난 이후에 그 자살률이 상승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997년 외환위기 때 그 우리나라 처음으로 자살 사망률이 교통사고 사망률을 넘어서는 그러한 현상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도 이제 2003년에 이제 카드 대란 그리고 2008년에 경제 위기 때도 자살률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자살이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예방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용과 그리고 복지 그리고 정신 건강 체계를 아우르는 그 원스톱 심리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이번 조사에서 그 국민의 49.6%가 그 이제 거의 절반이죠. 코로나19로 인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이제 필요로 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이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종류에는 또 계층별로 그리고 그 대상자별로 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한 각 계층별로 그리고 대상자별로 그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그 이번 코로나19와 같이 향후에도 신종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다시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향후에 감염병 대유행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정신응급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정신건강과 감염병을 동시에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긴 시간 이야기를 계속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울감에 좀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워낙 사람이 새로운 재난이 오고 다시 오고 또 다시 오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없어지면서 무너지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아마 최근에 연일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이제 조금 나아지나 싶었는데 다시 생기면서 이게 끝나지 않는 거 아니야? 이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류가 지금까지 수많은 감염병을 극복해 왔던 것처럼 분명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려갈 것이고요. 그런 희망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혼자 이거를 이겨나가려고 하시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굉장히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거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도 내가 굉장히 어려워졌을 때는 다른 사람,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려는 자세를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끝이 안 보이는 터널을 지나는 기분으로 일상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비난과 대립보다는 각자 스스로 기본을 잘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 쌍심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